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의 유해진, 유준열, 조우진 그리고 원신영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분 정말 등장만으로도 무대가 꽉 찬 느낌인데 우리 유해진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해진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이 극장에 오는 것 같은데요. 예, 조금 개봉한 게 오래간만이라 그런지 좀 긴장도 되고 더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예. 아, 그러셨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유준열 씨. 네,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반갑고 또 설레고 떨립니다. 아무쪼록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우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오동 전투에서 마병구 역할 맡았습니다. 저 또한 많이 긴장되고요. 여러분, 저희도 아직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에 앞선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자리는 참 어렵고 네 힘든 자리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여삐 여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새 배우분들이 음성들이 너무 좋아서 감독님 좀 부담스러우시겠는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오동 전투 연출한 원신영 감독입니다. 그 살인자의 기억법 이후에 같은 곳에서 제작 발표를 하게 되는데 감회도 또 새롭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 이렇게 딱 보니까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국진남. 아시겠어요 혹시? 유해진 씨 국진남? 예,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역시 빠르십니다. 지금 유준열 씨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사책을 찍고 나온 남자들. 국진남의 느낌이 지금 강렬하게 느껴지는데요. 예, 지금 앉아 계신 모습들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군의 기계가 막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이렇게 완벽한 분들을 한 작품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인지 더더욱 궁금해지는데 봉오동 전투 지금부터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 바로 최초의 승리 봉오동 전투입니다. 독립군 최초의 승리 봉오동 전투. 감독님 어떤 작품입니까?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지린성에 있는 봉오동 굴짜기로 일본 정규군을 유인해서 최초로 승리한 독립군들의 전투를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전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봉오동 전투여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그 널리 알려진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닌 그러니까 어제 농사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모인 모두의 싸움, 모두의 승리였던 전투였고요. 그리고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모인 독립군 연합부대가 최초로 승리한 그리고 최초로 승리를 하기도 했고 또 그것이 승리가 기록으로 남은 최초의 승리였기에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남달랐던 전투였는데 이 봉오동 전투로 첫 역사물에 도전을 하셨어요. 예, 실화 소재인 만큼 좀 조심스럽고 또 고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연출하시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이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깊었고요. 잠도 잘 못 자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영화들이 피해 역사, 아픔의 역사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다면 봉오동 전투는 저항의 역사, 승리의 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어떤 영화들이 이제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님 말씀 듣고 나니까 왜 봉오동 전투가 승리의 역사 그리고 저항의 역사라고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예, 바로 독립군으로 돌아온 유해진, 유준열, 조우진 씨인데 시나리오를 보시자마자 출연을 결심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과연 세 분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봉오동 전투만의 매력이 뭔지 일단 유해진 씨, 네. 저는 이 기교보단 이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제 표현으로는 좀 약간 바위 같은 돌멩이 같은 그런 그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러면서의 통쾌함이 같이 묻어 있어서 저는 그 선택을 했었습니다. 진정성과 통쾌함. 유준열 씨 매력이 뭔가요? 처음 저도 이 시나리오를 보면 그냥 모두가 느끼실 수 있는 어떤 그냥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습니다. 네, 딱 읽고 네,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네네. 뭐 그 이외에 뭐 이제 감독님 영화도 제가 다 관객으로서 너무 재밌게 봤고 또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우진 씨는 어땠나요? 딱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다 보고 덮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던 책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벅차오르고 뭉클한 그런 느낌을 한껏 받았었던 기억이거든요. 내러티브 구조는 물론 굴곡이 있습니다만은 감정이 계속 달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 책이 가장 큰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감정이 계속 달리더라고요, 끝까지. 그 부분에 굉장히 매료가 되었었고 또 더군다나 또 이 국진남들과 함께한다면 그 작업을 그려졌군요. 예. 또 열정과 패기가 가득한 우리 또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한다면은 뭐 저한테는 더없이 복된 작업이겠다 생각이 됐었어요. 네. 조우진 씨가 벅차올랐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진짜 이 작품은 다른 작품과 다르게 준비하시면서도 마음가짐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유해진 씨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진짜 한 영웅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름조차 없는 잊혀진 그런 어느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독립군을 저희는 그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좀 진정성을 갖고 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그 느낌이 어떤 건지 많이 느껴지는데요. 자, 99년 전 봉오동을 누비던 독립군이 마치 되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세 분을 통해서 느껴지는데 감독님 이렇게 완벽한 캐스팅 비결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봉오동 전투만의 캐스팅 원칙이 3가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역사적인 일을 소재로 하는 영화이다 보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진정성 있는 눈, 진정성이 좀 첫 번째는 진정성. 번째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알려진 어떤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늘 우리 주변에서 머물렀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친근함, 편안함 이런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좀 중요했던 요소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 독립군들이 이제 일본군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험준한 산 골짜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뛰어다녔기 때문에 산과 산을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체력이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부분을 굉장히 고려를 했었고요. 그리고 황해철 캐릭터가 유해진 배우가 연기하는 황해철 캐릭터하고 그다음에 유준열 배우가 연기한 이장하 캐릭터가 굉장히 형제처럼 지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둘이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그러면 지금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일단 캐스팅 원칙 3가지. 미안해. 진정성, 그죠? 친근함, 그리고 거기에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3가지였고요. 그리고 두 분은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닮았으면 좋겠다.
완벽합니다. 형제로 나오진 않으니까 오해는 없으셨습니다. 근데 왜 친한 사람들끼리 사실 닮아가잖아요. 그 예. 택시 운전사에서도 함께 하셨잖아요. 예, 그때 같이 했을 때도 야 어디서 봤다 했더니 너 누구랑 비슷하구나 내 친척이랑 비슷하다 그쵸. 그런 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예. 근데 그때보다 더 닮아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시간 오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그런 거. 잠깐만요. 제 지금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조우진 씨도 닮으셨어요. 세 명의 그러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외커플이라는 거. 그렇죠. 아, 그렇죠. 굉장히 매력 있는. 그래서 그런가 본데요. 외커플에 그리고 친근함하면 이 세 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동네에서 늘 뵐 것 같은 정말 멋진 세 분입니다. 감독님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실존 인물에서 모티브를 얻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 독립신문에 보면 그러니까 일본군들을 유인했던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봉오동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독립신문이나 남겨진 사료들, 자료들, 고증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집요하게 접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일본군들을 유인해서 승리를 이루게 했던 그 1등 공신들이 일반 평민들이고 촌민들이고 이제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녹여내서 캐릭터들을 만들어냈죠. 정말 위대한 분들이시죠. 예. 자 그렇다면 이 세 분이 그려낸 연기한 캐릭터들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궁금해지고 있거든요. 유해진 씨부터 맡으신 역할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황해철이라는 역할인데요. 그 평소에는 가벼운 농담도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다가 전투에 들어가면은 이제 항일대도를 꺼내서 그러니까 가차없이 베버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원래는 독립자금을 운반하는 일이었었는데 그러다가 정말로 제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장하를 만나서 같이 봉오동 전투에 합류하게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역할에서는 그렇게 합류하게 되시고 또 이 봉오동 전투에 처음 이제 합류하게 된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원신영 감독님과는 동갑내기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영화 전부터 그러면 친분이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알고 지낸 지는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꼭 같이 한번 작품하자 아니면은 꼭 언제 한번 산에 가자 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진짜 원 없이 산에 갔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진짜 두 분이 막역한 사이여서 가능한 걸까요? 캐스팅 미팅을 보통 뭐 이렇게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카페나. 근데 이번에 짬뽕집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짬뽕집에서 캐스팅 미팅을 하셨는데 원신영 감독님께서 당시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짬뽕을 드셨던 유해진 씨를 보고 참전을 앞둔 군인 같았다. 감독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진짜 제가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마치 그 시나리오가 아니라 입대영장 건넨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미 캐릭터에 몰입이 됐다라는 건데 유해진 씨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 작품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늘 매 작품마다 남다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짬뽕을 드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이셨습니까? 하시기로 하셨는데 이미. 근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요. 근데 짬뽕이 참 맛있다. 그런 생각. 전혀 감독님과는 다른 생각이네요. 그때 이제 한참 진지하게 감독님하고 그 작품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촬영을 다 하셨고 그 기억은 좀 흐릿할 수 있지만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히 내가 이거를 접근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그런 고민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런 고민이 켜켜이 쌓여서 또 봉오동 전투에 유해진 씨의 캐릭터가 또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류준열 씨는 전 출연자 중에 제일 먼저 출연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장아, 대체 어떤 캐릭터길래 그렇게 빨리 하신다 그러셨는지? 제가 첫 번째예요?
네. 아 그래요? 처음 듣습니다. 네. 장하는 어떤 캐릭터입니까? 이장하. 네, 장하는 이제 총을 굉장히 잘 쏘는 소총에 굉장히 능하고 또 그 동네에서 제일 발이 빠른 독립군 분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투와 조개를 위해서라면 이제 목숨도 아깝지 않게 또 이렇게 산을 뛰어다니고 또 그 앞서 3.1운동 때 그 친누이가 이제 3.1운동을 하면서 투옥되는 어떤 그런 사건까지 겪으면서 더욱더 이렇게 몸바쳐서 투쟁하는데 앞만 보고 달리는 정말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네. 우리 그 원신영 감독님께서 류준열 씨를 보고 독립군 같은 게 아니라 독립군 그 자체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류준열과 이장하는 200%의 싱크로율이었다라고 극찬을 하셨는데 감독님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을 찾아보면 똑같이 생긴 독립군들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그 정말 사진에서 걸어 나온 듯한 그런 느낌? 굉장히 멋진 이미지였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장하 캐릭터가 무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늑대 우두머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나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맞붙어 싸우는 이제 그런 동물인데요. 늑대 우두머리가. 근데 그런 이제 그 유준열 배우를 가까이서 보면 어떤 그런 외적인 이미지보다 되게 속 깊은 내면이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남들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좀 그 캐릭터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장하 캐릭터가 막 그려지거든요. 류준열 씨는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궁금해요. 뭐 아까 앞서서 네, 시나리오를 보고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그러면서 간단하게 말은 이제 간단하게 이걸 하겠다고 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네, 임하게 됐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실존 인물을 또 캐릭터화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좀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때 독립군들의 생활이나 마음가짐이나 또 실제로 이게 전투가 또 국내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또 해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또 벌어진 전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아닌 또 다른 나라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그런 그 사건 자체가 참 뭉클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어서 네, 정말 네, 꼭 참여하고 싶다는 느낌으로. 배우분들이 진짜 어떤 마음이었을지가 막 느껴져요. 자, 엄청난 열정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또 열정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조열정, 조우진 씨. 마병구 어떤 인물입니까? 마병구는 해철의 오른팔이고요. 혜진 선배님이 맡으신 해철의 오른팔이고 마적 출신이고요. 해철이란 인물만이 품고 있는 어떤 의협심, 정의감 그리고 열정 같은 것들에 매료되어서 함께 독립군에 합류하게 된 그런 인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병구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냉정과 열정 사이의 어떤 인물이 아닐까. 이 두 인물이 품고 있는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 키워드를 그렇게 짚었는데 그 사이에서 좀 작품 내에서든 밖에서든 안팎으로 좀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삼박자가 딱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냉정과 열정 그리고 그 사이 중심을 함께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원신영 감독님께서 조우진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봐요.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연주를 하는 것 같았다. 감독님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연주를 하는 것 같았다. 이 조우진 배우가 연기한 병구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표현하기 힘든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해철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이기도 하면서 독립군 짬밥상, 그 독립군 부하들 중에 맏형으로서도 대들기도 하고 티격태격하기도 하면서 동생인 장하는 또 동생처럼 알뜰살뜰 챙기기도 하고 또 해철과 장하 사이에 중심을 또 잡아주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일본군들을
그 봉오동으로 유인하면서 독립군으로서 역할도 다 해야 하고 상당히 표현하기 힘든 캐릭터거든요. 예. 근데 정말 이 사이를 오가면서 재즈 연주가 악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즉흥이죠. 예, 그런 것처럼 그 사이를 녹아들어서 악보 없이 정말 재즈 연주하듯이 이렇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자유롭게 오가면서.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감탄을 했어요. 예, 완벽한 연주가 펼쳐진 거죠. 하모니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열정과 끈기가 있었기에 국진남들로 거듭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 뜨거웠던 현장이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 봉오동 전투를 아무래도 처음으로 영화하는 만큼 배우, 스텝 모두 전투력이 상당했던 것 같은데 99년 전 봉오동에 울려 퍼진 승전보가 어떻게 스크린을 통해서 되살아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네. 세 가지의 키워드가 보입니다. 전력 질주, 최초 액션, 팀워크. 일단 전력 질주. 정말 일본군을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리셨어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였나요, 유해진 씨? 진짜 딱 저 표현인 것 같아요. 진짜 전력 질주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많이 뛰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한 번에 이렇게 오케이가 되지는 않잖아요. 또 이 각도에서 찍고 저 각도에서 찍고 진짜 원 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예, 신나게. 예. 신나게. 예. 근데 이제 산이라 사실 밑에를 봐야 되거든요. 평평하지가 않으니까. 네. 이제 뭐 근데 또 밑에를 보면은 카메라에서는 또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 카메라를 주로 보고 뛰어야 되는데 저 그런 좀 조심스러운 건 있었는데 여튼 뭐 원 없이 뛰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요. 예. 제가 알기로는 유해진 씨가 워낙 산을 자주 가시고 네, 네. 일주일에 진짜 몇 번씩 산을 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원 없이 네. 이번에 산을 타셨고 아 근데 신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 뭔가 네. 짜릿한 그 조우진 씨는 어떠셨나요? 산 원 없이 이번에 네. 전력 질주. 등산화를 제가 이번 작품 하면서 처음 샀거든요. 네, 주로 바다를 좋아해서 네, 산을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은 이번 작품 처음이었는데 부연하자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혜진 형님의 운동량이 엄청나세요. 엄청나죠. 빠르기도 엄청 빠르시고 달리는 속도가요. 근데 빠를 거다, 잘 달리실 거다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같이 뛰어보니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속도와 운동량을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잘 못 따라붙어서 제가 그래도 오른팔인데 바로 뒤에서 바로 옆에서 뛰어야 되잖아요. 그쵸? 못 따라붙어서 한 NG 가 두세 번은 더 찍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혜진 형님께서 제 속도 맞추신다고 조금 천천히 뛰셨거든요. 아니 이제 또 네. 장비들이 많거든요. 그쵸. 그냥 맨몸이 아까 아니니까 보니까. 뭐 총도 있고 그래서 더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그 조우진 씨 말씀에 유준열 씨가 계속 첨언을 하시려고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쵸. 어떻게 보면 저 사실 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전력 질주를 안 하는 사람이 한 분 계신데 네. 사실 혜진 선배님이 전력 질주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전력 질주를 하면 카메라고 동료 배우들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전력 질주. 그렇죠. 저희는 뭐 네. 아니 그러니까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이를 악물고 뛰거든요. 정말 전력 질주를 하는데 네. 숨도 안 쉬세요. 그러니까 우리 도착하면 저희는 헉헉대는데 뒷짐지고 하면서 먼 산 보시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테이크를 거듭하면 속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캐스팅 원칙 중에 세 번째가 체력이었는데 왜 체력이었는지 감독님 알겠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심을 먹고 유해진 배우를 찾으면 저희가 촬영한 것보다 더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책을 하고 있고 뭐 그 정도로 정말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리고 봉오동 전투에는 뭐 전력 질주 액션 말고도 해철의 쾌도난마 액션 등 다양한 또 액션 씬들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워낙 원신영 감독님께서 액션 씬 구현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촬영하실 때 가장 고려했던 점은 뭘까요? 액션에 있어서. 그 기록이나 사료에 보면 봉오동 전투가 우선 선제 공격,
그리고 그다음 유인책, 그리고 험준한 산악지형을 이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사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액션 자체를, 그러니까 전투 장면을 액션 영화처럼 되게 절대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좀 보여주려고 굉장히 카메라도 좀 멀리 떨어져서 보여주는 게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비주얼이나 어떤 렌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액션 장면을 돋보이기 위한 어떤 이런 렌즈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요. 될 수 있으면 정말 있는 그대로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렸을 적 기억에 교과서에 실렸던 그 당시를 그렸던 여러 가지 사파들, 그런 사파들을 뭐 카메라 각도까지 똑같이 맞춰서 재현도 하고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현실감과 디테일을 굉장히 살리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무기도 각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배분을 하셨죠. 네, 그랬죠. 그 일단 유해진 배우가 연기한 황해철 캐릭터는 그 이제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유난히 총을 못 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잘 총을 못 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캐릭터여서 그래서 자기 몸에 딱 맞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장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이제 항일대도라는 걸 지어줬고요. 그리고 유준열 배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독립군으로서 되게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저격수였기 때문에 상당히 총을 잘 쏘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쏘는 캐릭터여서 그래서 소총의 저격수로서 캐릭터를 잡았고요. 병구 같은 경우는 그 독립군처럼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독립군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적 출신, 그리고 실제로 그때 이제 조선의 마적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또 사료들이 있어요. 그런 캐릭터를 반영을 시킨 거여서 굉장히 본능적으로 총을 잘 쏘는 그런 캐릭터로 만들었죠. 네, 액션 씬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면서 저기 키워드를 보니까 최초 액션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유해진 씨가 이 봉오동 전투를 통해서 최초의 셀프캠 액션을 도전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듣기만 해도 쉽지가 않은 게 무거운 칼과 카메라를 든 채로 액션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떠셨나요? 예, 그 뭐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한테 이제 뭐 생동감이 좀 살려면은 혹시 제가 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 본인의 아이디어였군요. 그랬더니 이제 아니 그 뭐 감독님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받아주셔서 그래갖고 이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카메라를 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 번 들어가면은 좀 그 너무 흔들림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뭐 적절하게 이렇게 편집에 쓰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컷을 그 씬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감독님? 네,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그 해철의 쾌도남마라고 저희가 명칭을 부르는데요. 쾌도남마 액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것이 또 너무 액션적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 하지만 황해철의 어떤 그 디테일한 감정이 좀 보였으면 해서 굉장히 격한 칼 액션을 하는데 그 격한 액션을 하는 것이 액션의 어떤 행위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울분이나 이런 감정이 좀 보였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장비를 준비했는데 그 장비보다 훨씬 효과적인 걸 제안을 바로 해가지고 그 장면을 썼습니다. 액션 연기의 촬영까지 더욱더 기대를 해보면서 류준열 씨는 봉오동 전투가 최초의 사극 액션이셨던 거죠? 네. 그쵸? 거기에 또 처음으로 와이어 액션에 도전을 하셨는데 작품 촬영 후에 영화의 묘미를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와이 액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뭐 선배님도 예전에 해보셨고 그러면서 조언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영화라는 게 결국 이제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온 힘을 합쳐서 하나의 작품만 바라보고 가는 작업인데 와이어 액션이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줄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액션 팀이랑 저와의 어떤 호흡이 서로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되는 게 와이어 액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영화라는 게 참 이런 묘미가 있구나를 제대로 느낀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의 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네, 봉오동 전투입니다. 자,
정말 한 팀이 아니라면 느낄 수 없는 그런 신뢰감이 막 느껴지는데 조우진 씨는 이번에 최초로 국악 액션을 펼치셨죠. 네. 왜냐면은 일본어로 일본군을 완벽하게 제압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말로 하는 것도 힘든데 그 외국어로 제압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말씀 그대로 진짜 우리말도 제대로 이렇게 하기가 우리말 가지고 또 연기 누군가를 제압한다는 쉽지 게 않은데 일단 뭐 무작정 외웠고요. 예, 히라가나 가타카나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웠다기보다는 어깨너머로 배웠다는 설정을 좀 보태서 좀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이렇게 정말 잘 일본어를 구사하는 그런 인물이라기보다는 오로지 그냥 소통과 부딪히면서 통역에만 집중이 된,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일본어를 할 줄 안다. 거기에 이제 캐릭터를 좀 담으면 조금 다른 느낌의 일본의 연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물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좋아요.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특히 조우진 씨는 저희가 또 믿고 보는 게 이미 남한산성에서 만주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네. 미스터 선샤인에서 또 영어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번엔 일본어 이 정도 되면 언어 천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가방끈하고 전혀 상관없는 역할들 자꾸 들어줘가지고 제가 만주어, 영어, 일본어 해봤는데 어느 언어가 나랑 가장 잘 맞는다. 일단 한국말이 제일 잘 맞는 것 같고요. 확실히. 네. 리듬을 타고 리듬을 실어서 이렇게 구사하기에는 영어가 좀 부드럽고 유연한 단어인 것 같고 일본어는 조금 뭔가 호흡의 격식을 살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파도 탄다기보다는 조금 벽돌을 쌓는 느낌, 그걸 또 타고 넘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서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저희가 좀 한 문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도 막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큰일 났네요. 지금 동공지진 시작된 것 그 같습니다. 순간 여기가 바르르 떨리는 거 봤어요. 맞아요. 예. 네. 근데 만주어는 정말 외계어 같은 단어라서 좀 제일 구사하기 힘들었던. 예. 좋습니다. 것 언어에도 같아요. 예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셨는지 그 느낌을 너무나 잘 살려주셨어요. 저희가 국악 액션은 8월에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 키워드가요 팀워크인데요. 지금 오늘 이 무대에서도 사실 엄청난 팀워크가 느껴지는데 그것도 중심이 아마 류준열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류준열 씨와 유해진 씨가 택시운전사에서 이미 만나셨죠. 아, 네네. 그죠? 그리고 류준열 씨와 조우진 씨가 돈에서 만나셨죠. 네네. 그렇게 되면 교집합이 류준열 씨거든요. 딱 중간에 교집합 역할을 제가 잘 했나요? 교집합 역할을 제가. 잘했어. 공집합은 아니었던 거. 정확히 교집합이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의상도 교집합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중간에서. 예. 네, 네. 아니 근데 진짜로 그 막내답게 그 현장을 진짜로 우스갯소리 꽤 잘해요. 아유, 유머 감각이 엄청나요. 예, 진짜 그 아니 택시 운전사 때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길게 하면서 되게 재밌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슬쩍 이렇게 뭐 하나 형님 이거 한번 써보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앵겨도 주고 왜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머하면 또 우리 유해진 씨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지금 오늘에서야 인정받는 것 같아서 이게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여쭤볼 겁니다. 여쭤봐야 돼요. 예. 이게 기자님들 앞이라서 이렇게 하신 건지 왜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분위기를 선배님께서 이제 저뿐만 늘 아니라 이끌어주시죠. 모든 예. 독립군들을 이제 다 리드를 하시면서 거기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하는데 저도 이제 하나 거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툭툭 던지면 선배님 약간 이제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이제 그거를 내색을 안 하세요. 괜찮았어.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요. 그래서 나도 분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자극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의식의 흐름이.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해서 이제 어떤 순간에는 이제 대본보다
이제 그런 걸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선배님께 준비해서 가면 이제 평가가 이제 있죠. 괜찮았던 것 왜냐면 같다. 또 그런 분위기가 더 또 끈끈함을 팀워크를 네. 또 만들어주는데 네네. 이 두 분이 이제 또 유머에 있어서 합이 착착 맞아졌다라는 네. 게 느껴지면서 조우진 씨는 사실 이번에 유해진 씨와 처음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조우진 씨가 완전히 유해진 씨의 매력에 마성에 빠졌다고. 네, 이태호 회장님의 매력에 완전 빠졌죠. 저는 제가 좀 취향이 아재 개그에 가깝나 봐요. 그런 아재 개그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입체화가 되면은 유해진 형님식의 개그가 되지 않을까. 뭐 두 분 입담 나누는 거에 저는 그냥 리액션만 했었어요. 예, 아니,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스스로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씩 던지면 선배님 이제 대답 있으시잖아요. 좋았어. 너 이 자식? 뭐 이렇게 하면 그걸 해내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쓱 떠나세요. 그러면은 그걸 다 듣고 있던 형이 하나를 또 던져요. 가시고 나면 네, 쓱 하면 야 준열아 이러면서 쓱 하나 던지면 그게 엄청 터지는 날이 있고 제가 이제 좀 많이 실망할 때가 있고 그 기복이 많이 이제 크신 형이어가지고 많이 그런 거 심하죠. 가지고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거기 유머 학원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레벨이 있고.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이 끈끈한 팀워크가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최초의 승리를 이끌어낸 환상의 팀워크. 오늘도 느껴지고 아마 영화 속에서는 더 단단하게 느껴지겠죠.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주시죠. 네, 정말 산 위에서 진행되는 촬영이었던 만큼 그 과정, 그 어떤 현장보다도 정말 피땀 눈물의 현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괜찮아요. 그냥 제가 준비한 겁니다. 예. 자,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여러분 촬영 장비 옮길 때 감독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울컥했다고 하셨고 류준열 씨도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 장면이 많이 기억이 난다고 하셨어요. 좀 얘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피땀 눈물을 함께 나눈 거잖아요. 스텝 배우 모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촬영장이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뭐 도심이나 이런 뭐 에어컨이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곳이 스튜디오고 이런 느낌보다도 대부분이 다 산에서 작품을 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장비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이미 촬영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촬영 준비하면서 이미 또 많이 지치고 또 서로 많이 위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촬영 이미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이제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촬영이 들어갈 때는 이미 완성이 돼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떤 촬영 현장보다도 좀 피땀 눈물이 이렇게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었을까. 장비를 옮기는 그 느낌은 정말 기적의 물결 같았던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봉오동 전투에는 특별한 순간이 정말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세트팀에서 직접 경작한 옥수수밭이 굉장히 풍년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독님. 예, 우선 뭐 옥수수밭의 출발은 그 당시 1920년도에 그쪽 그냥 봉오동 지역으로 그러니까 삼둔자 지역으로 그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는 피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조선 촌민들의 어떤 가옥이 좀 필요했는데 이제 그 가옥들은 지금 남아 있는 뭐 세트라든지 어떤 뭐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료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이제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마을에 촌민들이 경작한 그 농작물들이 필요했어요. 농작물들이 필요했었는데 거의 이제 만평에 가까운 굉장히 넓은 땅에 그 미술팀들이 4개월 동안 상주를 하면서 4개월. 씨 뿌리고 경작을 했는데 뭐 농사를 처음 지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아무리 이제 농사에 대한 자문을 받긴 했어도 처음 지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다 잠기면 다시 씨를 심고 또 폭우 이후에 갑자기 비가 내리지 않아서 또 말라 죽으면 또 씨 뿌리고 이런 식으로 4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게 이제 경작을 했는데 촬영에 근접해서 가보니까 대풍년을 이뤄놨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찰옥수수가 얼마나 알차게 익었는지 스태프들이 다 자루에 하나씩 한 자리씩 따서 집에 갖고 가기도 하고요. 단체로 또 삶아서 먹기도 나눠서,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한국판 정말 인터스텔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 우리 관객 여러분들은 잘 여문 이 옥수수밭이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여문 찰옥수수 대신에 옥수수로 튀긴 고소한 팝콘 드시면서 이 영화를 보면 더 시원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오동 전투 궁금하신 점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지금 질문을 생각 중이신 것 같아요. 오늘 무대 위에서도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네, 중앙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타뉴스 김유아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세 분 다 독립군 역할을 맡으셨는데 사실 봉오동 전투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역사는 아닌데 이렇게 영화 촬영하시면서 이 저희 이제 근현대사 이 역사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게 되신 지점이나 아니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같은 게 있으신지 또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유해진 씨 새롭게 좀 알게 된 거라든지 느낀 점? 네, 뭐 학교 다닐 때 그냥 봉오동 전투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영화를 하게 됨으로 해서 더 이제 깊게 좀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전작 그 말모이도 정말 이렇게 말을 그 많은 분들이 지키려고 이렇게 많은 희생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번 작품 역시 그 진짜 그 교과서에 있었던 그런 글자가 진짜 그 제가 연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좀 깊게 들어가 보면서 정말로 그 진짜 이름조차 남지 않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왔구나라는 것을 더 깊게 느끼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유준열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뭐 교과서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아는 게 뭐 다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미술팀들이 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어 놓은 어떤 독립군들 막사라든지 그분들이 생활했던 어떤 그런 공간들을 실제로 이렇게 꾸며놓은 걸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뭐 전쟁에 대한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쟁 당시에 어떤 뭐 총을 쏘고 뭐 죽고 승리하고 지고가 많이 다뤄지는데 그 전에 이분들이 그냥 자고 먹고 쉬고 뭐 이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이 정말 전쟁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참혹한 어떤 그런 현장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셨구나를 너무 가까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조우진 씨?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같이 촬영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험준한 산에서 전투를 벌인 사람들의 어떤 그 각오와 마음가짐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아마도 우리나라 그 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자연 바람 같은 것들 그리고 함께 뛰고 있는 그 동료들의 그 땀 냄새와 화이팅을 외치는 그런 함성 소리 서로 보면서 그냥 바로 보여지는 어떤 땀과 피 이런 것들을 보고 끓어오르는 심장을 안고 전투에 임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촬영하면서 느꼈었던 게 가장 스스로도 좀 감명이 깊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화에 잘 담겨지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좀 관객분들께서 만끽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배우분들이 느꼈던 그 뜨거움을 이제는 관객들이 느낄 차례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혹시 계시면 네. 중앙의 오른쪽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하고요. 네. 저는 감독님이랑 유준열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특히 이 시대를 영화화한 작품들은 그리고 또 뭐 일본군이나 독립군들이 싸우는 영화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국뽕이나 애국심 마케팅 이런 얘기들이 개봉 전이나 아니면 개봉 후에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요새는 관객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영화니까라고 하는 시대도 이제 조금 지나간 것 같고 감독님도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경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만들면서 특별히 좀 신경 쓰신 부분 이런 것들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진열 배우께는 또래 배우들 중에서는 그 영화계에서는 단연 이제 뭐 스크린에서 활약하는 부분이나 그 흥행 성적이나 이런 부분이 돋보이는데 그 돋보이는 만큼 좋은 부분이나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작품 연속이 지금 쇼박스 작품과 같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좀 이런 한 회사랑 지금 궁합이 뭐 좀 잘 맞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본인도 질문을 들으면서 그랬네라고 지금 느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유준열 씨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고 계속해서 또 흥행을 하고 있는데 좀 좋은 부분도 있을 거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상대적으로 그냥 영화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쪽으로 더 이렇게 뵙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느끼셨던 것 같고 근데 뭐 아직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택시 운전사를 할 때도 그렇고 돈이나 더킹을 할 때도 그렇고 형님들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배우는 게 그때그때 다르고 또 이런 배우는 재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하다 보면 제가 배우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한두 작품 할 게 아닌데 정말 오래오래 멀리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계속 즐기고 배운다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게 계속 이 작품을 할 수 있는 활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 작품들에서 만났던 선배님들에게 배웠던 것들 또 다른 모습들을 새로운 작품에서 또 만나면서 뵙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이 나게 작품을 하면서 했던 게 좀 좋게 결과나 관객분들이 좀 느끼셨던 것 같고요. 쇼박스는 뭐 선배님들도 감독님들 잘 아시겠지만 배우들은 스케줄이 가장 좀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 인과 없건 네, 그런 거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시작이 하면은 뭐 이제 누구보다도 그런 스케줄에 대해서 잘 또 이해를 하고 계신다 보니까 쇼박스 분들이 좀 이렇게 잘 정리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빨라서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좀 갑자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궁합을 따로 봤다든지 그런 건 없죠. 제가 이제 뭐 크리스찬이다 보니까요. 예. 네, 특별히 뭐 그랬다기보다는 네 그냥 한 작품 좋은 책, 좋은 작품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좀 하려고 애를 썼던 그 것 시기가 같습니다. 잘 맞았고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감독님, 자 기자님께서 이제 애국심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객들에게 이제 어떻게 전달이 될지 신경 쓴 부분이 있으신지. 이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 영화들이 안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시대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진정성 그리고 균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실제로 그 일본군들을 유인해서 승리를 거뒀던 이제 그분들이 가졌던 생각들, 그분들이 왜 그토록 나라를 되찾고자 지키고자 했을까 어떤 이런 의미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봉오동 전투가 그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그 한국사 교과서에 딱 7줄 나와 있어요. 7줄 나와 있는데 그 일본군들을 유인해서 최초로 승리를 거둔 전투다. 7줄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 페이지 전체에 7줄이 아니라 한 페이지를 4 단락으로 나눠서 딱 7줄이 나와 있어요. 카메라는 불행한 일들과 그들이 잊혀지는 것에 대한 무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부끄러웠고 이들은 꼭 기억돼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꼭 기억하자라고 다짐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분들의 그 뜨거웠던 마음이 관객들에게 꼭 기억되고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왼쪽입니다. 중앙 왼쪽.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더셀럽 김지영인데요. 저 감독님이랑 배우분들께 여쭤볼게요. 감독님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또 다르게 연출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는지랑 배우분들한테는 관전 포인트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도 좀 말씀을 초반에 해주셨는데 연출의 중점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감독님. 결국은 이제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그 피해 역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왔다면 일제 강점기가 그 외면하고 싶은 아픈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해야 될 저항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좀 가슴으로 뜨겁게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를 좀 여쭤볼까요? 유해진 씨부터. 뭐 그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독립군들의 그런 진솔함, 진정성이 분명히 잘 그려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그런 전투, 그런 씬에서의 그런 통쾌함, 뭐 그런 것도 볼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준열 씨. 네, 어쨌든 뭐 정말 이제 99년 된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일들이었고요. 그거를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카메라에 고스란히 최대한 어떤 그들의 마음과 피, 땀, 눈물을 같이 담으려고 애를 썼으니까요. 관객분들께서 극장에서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진 씨. 뭐 앞에서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뭘 보탤까 싶은데 그냥 딱 생각이 드는 거는 어제 괭이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 어제 연필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나라를 위한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피땀 흘리고 싸웠었던 그 사람들의 호흡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심장이 크게 동하지 않을까, 그런 순간을 맛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거를 극장에서 큰 스크린에서 또 사운드 좋은 큰 극장에서 좀 경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비 관객분들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어떠셨는지 소감도 보태주셔도 좋고요. 유해진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그 뭐 처음에는 이 작품이 어떻게 잘 끝나야 될 텐데 그 걱정으로 시작해서 뭐 다들 뭐 노력을 해가지고 또 잘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요. 많이 좀 저희 작품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일찍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류준열 씨.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이른 시간에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에 대한 영화 애정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더욱더 열심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개봉 때까지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조진 씨. 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또 관심 가져주셔서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승리의 역사를 목격하러 오시면 분명 관객 여러분들, 모든 관객 여러분들의 심장에 힘차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장에서 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신영 감독님. 봉오동 전투 이 영화를 보시고 역사는 진정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고 바람이에요. 모두의 싸움, 모두의 승리, 봉오동 전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기자님 괜찮으세요? 예. 포토타임을 위해서 저희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